와, 나무를 보니까 동네인데 왼쪽은 봄인데 오른쪽은 아직 가을이에요. 겨울인가? 신기하다. 아, 또 멀리서 유튜브 다시 하라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는 거 아이들 선물로 드리고 커피 한 잔 했고.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손 조심하시고요. 네. 아무튼 제가 유튜브 다시 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볼게요. 네네. 네, 이제 저희는 들어가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군니스입니다. 토론토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기계 설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이웨이로 안 가고 국도로 달리고 있어요. 창문 열고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엄청 힐링되면서 제가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저번에 이어서 이민 후 직업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메일 하나를 받았어요. 우연히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그냥 진짜 반가운 마음에 그냥 이메일을 보낸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여기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저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동갑내기인 거죠. 캐나다 와서 한국인 동갑내기 친구는 처음인데 게다가 일도 비슷해요. 근데 이분이 캐나다에서 유명한 에너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집 근처 지점으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지금까지 다녔던 지점에 채용 공고가 떴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포스트를 보니까 첫 번째로 인스톨레이션, 그리고 메인터넌스, 뭐 트러블 슈팅, 그리고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 오는 곳들이 몇 개 있는데 대부분 저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구독 해주시고 한번 다른 영상도 한번 봐주세요. 아무튼 노조가 있는 곳이고 페이는 40불에서 55.5불로 되어 있는데 시급이죠. 4년 뒤에는 모든 테크니션이 탑 웨이지를 시급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5.5불을 받는다라고 하면 55.5불 곱하기 40시간 곱하기 52주를 하면 대략 11만 5,440불 플러스 오버타임 플러스 베네핏 뭐 등등등 되겠죠. 뭐 참고로 제 시급도 한 40에서 55불 사이에 있어요. 우리 동갑 친구분은 한국에서 관련 경력이 10년 정도 있다고 했고 캐나다에서도 꽤 오래 일을 했고요. 저는 캐나다 경력 10년 정도 되니까 대충 이 정도 되면 저렇게 받겠구나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케이스마다 너무 다를 수 있는 게, 제가 다니는 회사에 인도 친구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은데 캐나다에서 2년 학교 다니고 졸업하자마자 저희 회사 와서 1년 다니고 다 이직을 대부분 했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40불은 살짝 넘게 받더라고요. 저는 저번 영상에 나왔듯이 10년 전이긴 하지만 맨 처음에 16불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보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출장이 많대요. 그래서 페이가 좀 높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번 가면 뭐 일주일씩 뭐 호텔에서 자거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이직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저는 출장을 자주 못 가니까. 뭐 저번 달도 그렇고 이번 달도 그렇고 뭐 페이가 좀 높은 채용 공고가 있어서 그 담당자랑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여행 좋아하냐고, 전 세계의 고층 빌딩은 다 가볼 수가 있다고, 뭐 독일, 파리, 두바이 같은 그런 고층 건물 꼭대기에서 설비 고치는 거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못한다고 했어요. 시급이 60불, 70불 하는 건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죠. 완전 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위험하거나 힘들다거나. 아무튼 캐나다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동갑내기 친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동의를 구하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럼 다시 제가 캐나다에서 처음 일했던 일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학생 때는 파트타임으로 주말만 한다든지 일 있을 때만 잠깐 했는데요. 제일 오래 한 게 페인팅인데
학교 친구가 기술자라서 따라다니면서 시간당 13불 받으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그 잡 에이전시에서 알려주는 공장 몇 군데서 파트타임으로 뭐 방학이나 이렇게 일을 했고, 그때 저는 그렇게 평생 일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외국에서는. 그게 아마도 영어 때문에 이제 자존감이 완전 바닥을 쳐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뭐 많이 발전해서 캐나다에 이제 세금 팍팍 내고 있죠. 그렇게 졸업한 다음에 첫 직장으로 16불 받고 서비스 테크니션이란 직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사실 뭔지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그 일이 미국에서 그 너리 잡으로, 그러니까 더러운 잡으로 유튜브를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살짝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모든 걸 보여주는 이유는 어떻게 이 일을 제가 하게 됐는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봤어요. 그 이메일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고 한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을 하는 걸까 하고 영상을 찾다가 이걸 찾았는데, 이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아무 생각 없었고 영주권도 도와준다고 해서 그냥 마냥 좋았던 기억은 있어요. 기억에 남는 건 아침 이제 출근하면 그 어떤 소속감이 생기고 뭔가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게 막 설레이고 좋아서 막 시실거리면서 일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보는 작업은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 가끔 했었고, 근데 한 번은 닭고기 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진짜 울면서 했던, 이젠 추억이죠. 예, 근데 또 첫 직장이 무조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서비스 테크니션이란 그런 길을 걷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첫 회사는 뭐 한 4개월 정도 다니다가 이제 사장한테 영주권을 도와달라 했더니 갑자기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됐어요. 이 다른 회사는 뭐 하는 일은 똑같은데 상업용이 아니라 이제 거주자용이라고 해서 이제 아파트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이제 좀 작은 기계를 다루는 곳이었고, 면접 볼 때 간단한 도면을 그려보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렸더니 채용이 돼서 이제 회사를 옮기게 됐죠. 캐나다에서 4개월 경력 있다고 뽑힌 것 같아서 저는 무조건 관련 직종으로 6개월이든 1년이든 다닌 다음에 좋은 곳으로 이직하라고, 이제 캐나다 오셔서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항상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회사는 제가 들어갈 때 20불로 시작을 해서 딱 정확히 3년을 다녔는데 나올 때는 30불 정도를 받았어요. 30불 정도, 그러니까 한 10불이 오른 거죠. 3년 동안에. 이 두 번째 회사는 오버타임, 즉 시급의 1.5배를 주는 게 많았어요. 대신에 일을 많이 오래 해야 했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나 한국에서보다 캐나다에서 더 오래 일하는 것 같은데 이거 캐나다 라이프 맞냐고. 그래도 생활이 안정돼서 그런지 둘째도 태어나고 영주권도 받고 이때는 여유롭게 낚시도 다니고 직장 동료들하고도 재밌게 일했어요. 지금 사진에서 어깨동무한 친구는 저랑 동갑내기 친구고, 옆에 아프리칸 동생은 제가 아침마다 만나면 제가 막 뛰어와서 어부바 했었던 그런 착한 동생이었고, 또 제일 왼쪽에 있는 동생은 그 이탈리안인데 제가 소나트를 하라고 알려줬더니 저렇게 하죠. 하루는 이 친구가 어디 가서 샷건을 쐈나 봐요. 근데 그 동영상을 찍었는지 막 저한테 보여주면서, 야, 너 이런 총 쏴본 적 있어? 하길래 제가, 나? 수류탄도 던져봤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참 있다가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인 거를 그제서야 이제 한 거죠. 아무튼 영주권을 받고 이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이직을 했는데 세 번째 회사인 지금 회사로 오게 됐어요. 근데 면접 때는 미리 만들어진 시험지를 주길래 한 3장 된 것 같아요. 그거를 풀었는데 서비스 테크니션이라는 직업이라 그런가 전기랑 기계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계약서를 한번 보니까
그때가 2018년이었고 31.5불로 제가 시작을 했네요. 와, 벌써 이 회사에 7년을 다녔어요. 아무튼 올해 이직을 해보려고 면접도 몇 번 봤는데 지금 회사보다 괜찮은 곳도 별로 없고 무엇보다 이직을 하게 되면 제가 유튜브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컨텐츠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게 생길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 회사는 뭐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서 뭐 재밌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는 과자 공장 들어가는데 뭐 땅콩 검사? 이 알러지 때문에 땅콩 묻은 장비나 옷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 검사를 하고 이제 기다리는 중인데 뭐 이런 음식보다 마리화나 공장에 간 적도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대마초라고 하죠. 거긴 건물 입구부터 냄새가 되게 심한데 입구부터 경비도 진짜 심하더라고요. 무슨 미국 입국 심사 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이 연기 냄새 맡고 생선 썩은 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알았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대마초 뭐 그 냄새구나 하고요. 이게 이제 캐나다는 합법으로 되면서 장사가 잘 되나 봐요. 되게 바쁘더라고요, 보면. 아무튼 뭐 지금까지 제가 캐나다 와서 서비스 테크니션으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또 시급은 대충 어떻게 올라갔는지 뭐 대략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기술직도 뭐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수만 가지 직업 중에 뭐 이런 직업도 있다라고 알리고 싶었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저처럼 어리버리 맨 땅부터 막 시작하는 것보다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고 그냥 하나의 정보다 생각하시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